동화쌤입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요점 정리하려면 더 압축해서 쓰라고 하면서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역사, 진행력의 사예요. 근데 이 진행력자는 이렇게 이게 언덕이고요. 요게 벼화예요. 벼농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칠지예요. 언덕에 그치어서 벼농사를 하는 게 이게 진행력자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신석기혁명 벼농사, 아니 철기지만 언덕에서 청동기 머물러 갖고 이동 안 하고 이거는 뭐 가운데를 사관이 손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역사. 그래서 기록하는 모양이에요. 역사란 글자가. 그러니까 과거는 당연히 역사는 과거예요. 과거에 실제예요. 당연히 가짜 아니잖아요. 그럼 일어난 일이다. 안 써도 돼요. 솔직히 인류가 남긴 거죠. 당연히. 그러면 물질, 문명, 정신, 유산 이렇게 쓰면 끝나요. 역사, 물질, 문명, 정신, 유산. 이걸 합쳐서 둘 다 합쳐서 문화라고도 하고 정신문화라고 이렇게 좁게 얘기를 해요. 문화 안에 정신문화, 물질, 문명이 있어요. 그러면 문명이라고 할 때 기술적인 걸 더 중심으로 하는 거고, 이건 정신적인 체계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일어난 사실 그러면 그 자체 객관적 사실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러면 뭐라고요? 주관적 기록 이렇게만 쓰면 돼요. 의미 있다고 판단하는 거 당연히 기록자 주관적 기록, 있었던 일 객관적 사실 이렇게 딱 써주면 한 줄로 다 끝낼 수 있어요. 자, 사료 역사의 재료입니다. 그러면 유물 유적 이렇게만 쓰면 끝이에요. 그러면 유물 유적은 선사시대예요. 글자가 있으면 역사시대예요. 문자로 썼을 때부터. 그러면 선사시대는 어떻게 나오냐? 도구의 재료로 석기, 청동기, 철기 도구로 나오는 것뿐이에요. 자, 사료를 비판, 비교 판단한다. 그러면 검사 증명한 것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검증됐다. 그럼 검토 증명했다. 검증, 사료 비판, 검증 이렇게만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인은 많이 썼는데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은 알고 있도록 요거만 사실은 이 사실로 썼을 때 어떤 역사적 사실들이 있으면 이 사실들에서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객관적인 사실을 썼어요. 그러면 요것도 객관적이고 요것도 객관적이지만 요걸 선택하는 거. 요걸 선택했다. 다른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이순신 쓰면 영웅사관, 노젓는 사람 썼으면 민중사관. 이런 것처럼 역사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가가 뽑는 게 다르다. 이것만 인식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거의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나눌 때 이제 물질 문명과 정신 문화를 나누고 물질 문명이 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좀 똑똑한 편인 거고. 자, 역사 학습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해, 교훈, 반성,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고력, 비판력. 이 단어만 알면 끝입니다. 교훈, 반성, 인과관계, 사고력, 비판력. 나머지는 이걸 가지고 구축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하냐? 옛날 사실. 그럼 뭘 교훈이냐? 요즘을 봐서. 그래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입니다. 미래를 위한. E.H. 카가 그랬습니다. 이 시점에서 과거를 보면서 이거를 배워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역사가 인과관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것이 이것과 원인과 결과가 있는데 이게 꼭 원인이냐? 아이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이거. 엄마의 잔소리만 있냐?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그러냐? 지능을 잘못하고 났냐? 주변의 환경이 더러워서 그러냐? 공부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자꾸 괴롭혀서 그러냐?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 인과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밀접한 거, 가장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들을 뽑을 뿐이에요. 인과관계가 되게 복잡하죠. 자, 세계사, 또 위치와 상황, 세계사 속에서 우리, 이 전체 속에서 우리. 왜?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니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여기 있는 애들아, 우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 끝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보면 끝이에요. 이거 도식화한다는 거니까. 도형화시켜서 도식화해서 정리하는 거. 자, 1, 2의 특징에서는 직립보행, 호모 에렉투스예요. 이렇게. 그러면 불을 사용해요. 불. 이거는 프로메테우스가 줬다고 그러죠. 신화에서는.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사자에서에서 그래서 다 써가지고 가가지고 반성하기도 하고 내세가 있다고. 그래서 매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두 발로 걸어요? 이렇게. 왜 두 발로 걸어요? 윤리 체계도 나오고 도덕 체계도 나오고 도덕 윤리 생물 나오고 사회 나오고 과학 체계도 나오고 이렇게 물어보다가 제가 끌려갔죠. 교무실로. 그래서 공부를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했기 마련인지 안 했으면 진짜 혼났을 텐데 다 물어봐가지고 제가 출석부로 머리를 맞았죠. 세대인가 대대를. 왜 맞았나 모르겠어요. 난 질문했는데 진짜 궁금해서. 학다리가 아니니까 학이 아니니까 두 다리도 쓰지 이렇게 대답을 들으니까 내가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면 이렇게 가르치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했었는데 이때 맞으면서. 그래서 질문하면 되게 좋아요. 직립보행의 이유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자, 구석기 시대 떼어낸 석기입니다. 뗀 석기 있으면 끝이에요. 깨트리는 당연히 아니니까. 근데 사냥도 당연히 하고 물고기 잡이도 하고 열매 채집도 하겠죠. 기본적이니까. 무리 생활도 당연히 하고 이동 생활, 동굴 막집. 그러면 이동 생활하고 동굴 막집은 다 다르니까 요 책의 차이, 이 세 개 차이.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해 보면 똑똑한 애들이죠. 근데 생각 안 하고 그냥 외우죠 애들이. 시체 매장을 왜 했을까? 길거리에 버리다가 동물이 파먹고 그러면 별로 안 좋으니까. 조각상 종류는 보고 동굴 벽화를 그렸을 때 어떤 상태였을까? 어떻게 그렸을까? 왜 그걸 그렸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내신하고는 아무 사용없죠. 수능하고도. 역사 덕후들이 찾아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동굴 벽화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안 쓰는 깊은 동굴에 그리고 그러면서 불을 피우고 그러니까 불 때문에 산소가 쪄서 저산소장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막 예술적인 상황에서 막 거의 약 먹은 것 같은 취한 상태에서 그림을 그렸다. 뭐 이런 글들이 블로그에 나오고 그럼 재밌게 보죠. 자, 평등사회는 이 뒤에 계급사회에 대비해서 평등사라는 거죠. 계급이란 가족 중심이니까 거의 가족 중심이고 무리해서 그냥 같이 먹고 사는 중심이니까. 근데 뭐라고 생산수단이 세서 농산물을 만드는 순간 농산물이 쌓이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적고 그래서 인구가 평창하니까 이제는 식량을 다 먹었어. 그랬더니 저쪽에 농사진 거 쌓았대. 그러니까 쳐들어가서 뺏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돌도끼로 안 되겠다. 청동기로. 이거는 좀 눌러. 쇠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되는 거죠. 전쟁이 돼서 얘네들 데려서 노예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집단이 커지죠. 그러니까 또 쳐들어가죠. 그러니까 점점 커지다 보니까 나라가 되는 거죠. 신석기 시대에 몸집이 작고 빠른 동물, 초식동물들이 증가하던데 그렇겠고 간석기 사용했다. 갈아서. 신석기, 간석기, 간. 이 반대 단어가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토기, 뼈바늘, 못 만들었다. 뼈로 바늘해서 농경과 목축, 정착 생활에서 신석기 혁명이다. 이렇게 정착. 이 정착했을 때 조피수수, 조하고 수수, 조하고 수수. 피는 좀 적고 조가 수수를 농사를 시작했고 철기에서나 벼 농사가 시작했고 바닷가나 강가에 움집을 짓고 마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왜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지니까 태양, 특정 동물 이게 토테미즘 이거를 애니미즘 승부하고 평등사였습니다. 아직도 문명이 발상했습니다. 그럼 문명이라고 할 때는 뭐냐 관계가 뭐냐 관계 농업이 뭐예요? 수로를 만들었다. 관련 연계시키는 농토까지 연계시키는 수로를 만들었다 하는 거고 계급 발생했습니다. 청동기를 사용하고 이건 이제 재사용 도구로 많이 사용했고 실제로 뭐 특별히 근데 칼 자체로 보면 이렇게 넓적한 거에다 이렇게 뾰족해졌어요. 넓적한 건 여기 백이거든. 그러니까 살상력이 적거든. 그러니까 뾰족하게 세형으로 만들어서 콕 찍어줘. 피 콸콸 나게. 그래서 비파형에서 세형으로 변하죠. 문자, 글자를 사용해야 돼. 문자를 사용해야 되고 도시가 만들어져야 되고 농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4대 혁명. 메소포타미아는 유크라테스 티그레스 강령, 이집트의 나일 강령, 인도는 여기에 인더스 강이고 여기 깬지즈 강인데 여기 인더스 강령, 모헨조다로 하라파, 중국 황허 무역 이런 지역들에서 문명이 발생됩니다. 자, 그랬을 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기원전 3500년 수메르인이라는 인종들이 이렇게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 여기 초승달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가 들이에요. 들 평지가 이렇게 개방됐죠. 그러니까 잘 쳐들어와요. 농사져 놓으면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구라트처럼 뭐 엄청 높은 튼튼한 걸 딱 하면서 뭔가 왕이 신의 대리니까 우리 힘 좀 내자 하는 제사주 지내야 되고. 근데 뭐 맨날 쳐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내세가 뭔 생각 맨날 도망다니고 지금 먹고 살아야 돼. 현재 안정된 삶을 바라고. 근데 농사 짓는 건 무조건 태음력이고 60진법으로 나눠주고 쐐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 이렇게 파피루스 같은 건 갈대잎 같은 거를 이렇게 붙인 건데 여기는 진흙이 풍부하니까 강가니까 진흙에다가 갈대잎을 꼭꼭 찍어 이렇게. 그래서 글자를 써요 이렇게 원 모양으로 찍어서 쐐기 문자, 서령 문자라고 합니다. 이집트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인데 거의 사막이에요 사막. 사막이고 여기 카르타고 여기 로마 있는데 보면 여기 로마가 여기 있으면 여기 카르타고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있는 이 도시 빼놓고 몇 개 도시가 없어요. 그럼 이 안쪽에서 이집트를 여기서 성생시켰다고 제가 누가 오겠어? 거의 비슷한데 여러 도시 통합해갖고 한번 통합되면 안 잘라지겠지. 뭘 나라를 세워 더 죽겠는데. 근데 딱 통합돼서 계급이 딱 생기면 안 바뀌겠지. 반란이 일어나야 바뀌지.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니까 내세가 잘 돼야 되겠다. 그래서 죽은 사람, 왕들은 미라로 만들고 미라로 만들어서 다시 태어날 거야. 이 몸에 다시 영혼이 올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 영화 보면 다 영혼 다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왕, 권력이 세니까 위로만 집중이니까 얘네들 다 포기하고 일만 해. 그러니까 피라미드 스핑크스 만드는 거고. 그 애가 태양신 나야. 태양신 나고 거대한 공사하고 그러면 십진법이 더 잘 맞아. 태양을 중심으로 해야 돼. 그래서 상형 문자로 그림 문자로 그렸죠. 천천히 형상화시키고 폐쇄적입니다. 이민족 침입 안 하고 오랫동안 유지됐죠. 자, 얘네들은 지중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또 식민활동 만들었어요. 여기 로마도 있지만 무역하면서 이거 돌아다녔다는 거지. 그래서 페니키아가 1200년 동쪽이에요. 식민도시 건설하고 소리 글자 만들고 헤브라이 왕국 건설하고 여기에 예루살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일신이야 신 하나. 유대교에서 나중에 기독교가 나오니까 기독교. 자, 인도는 이렇게 됐어요. 인더스강, 여기 겐지즈강, 모헨조다로, 하라파 이런 도시 문명들. 청동기와 그림 문자. 이거 그림 문자, 얘네는 그림 문자. 요는 뭐예요? 상형 문자. 상형 문자는 뭐예요? 형태 가지고 그렸어요. 변형시켜서 기호로 만드는 거예요. 상형 문자는. 근데 그림 문자는 그림 자체로 그린다고 생긴 게. 그림 문자에서 상형 문자가 되겠지 나중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고려하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가만히 있다가 아리아인이 위쪽에서 오면서 여기서도 만들고 여기서도 문명을 만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더스 강유역 처음에 진출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500년이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죠. 겐지지상 진출하면서 철제물기. 신분이 이제 카스트 제도로 되어 있는데 종교가 많으니까 브라만교, 베다 이거 종교 경전이에요. 브라만교. 불교의 그 전신 뭐 이렇게 봐도 돼요. 브라만은 그래서 승려예요, 승려. 브라만,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도라, 수그린 수도라 제일 밑에. 그다음 불가촉 천민. 중국은 2500년 전 황허강 유역입니다. 2500년 황허강 유역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황허강, 양쯔강 이렇게 두 개예요. 중국이. 자, 기원전 1600년 황허강 중류 지역 요게 중요해요. 중류죠. 상나라 다음에 하나라, 은나라가 있어요. 은. 그러니까 중류인데 중류 상나라가 여기 하류로 가서 하나라, 은나라가 생겨요. 요 상류 지역에는 주나라가 있었어요. 주나라. 한족이. 얘네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걸 차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재정일치, 정치와 제사를 주관했다. 재정일치 봅시다요. 갑골문자 여기 한자의 기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갑골문자가 발견된 곳이 은허예요. 은의 수도 은허. 청동기 제작했습니다. 무기 제사용 많이 쓰이고 태음령 농사잖아. 그런데 여기에 상나라인데 하은이죠. 연결된 거. 하나라 은나라 빼고 이걸 좀 상으로 다 치면 그냥 주나라가 된 거야. 이거는 동이족이라고 그러고 이 주나라부터는 중국 한족이에요.
그러면서 봉건제 실시하고 뭐라고요? 여기 왕족 있으면 여기 가갖고 네가 여기서 대빵 노릇해 이렇게 파견하는 거죠. 하나씩. 그럼 여기서 대빵 노릇하면서 사는 거야. 나라가 다른 거랑 마찬가지. 9년제는 여기서 관리를 파견해서 관리를 계속 바꿔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이 9년제와 봉건제를 합친 거를 군국제라고 그러고 수도 부근에는 왕, 나머지 부분은 제후 이렇게 하면 군국제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제후하고 왕, 수도 부근은 왕, 이 제후도 왕이에요. 나머지 전 왕. 제후는 원래는 황제 밑에 있는 신하들을 다 말하는 건데 얘네들도 왕이에요. 황실과 제후 간의 관계가 혈손이다. 그 왕실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황제면 이거는 왕. 기원전 8세기경 유목민족이 침입해서 호경에서 도시 이름이 이제 나급, 원양으로 천도했다. 수도 옮겼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쓸 때 뭐 이렇게 쓰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다 썼죠, 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갖고 비교하면서 이게 연도는 어디냐, 지역은 어디냐, 특징이 뭐냐 이렇게 표로 만들어 보거나 이렇게 정리를 했어도 순식간에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쭈루룩 썼죠. 쭈루룩 쓰면 또 비교해 봐야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지 이렇게 문명 지역 4대 문명 하면 여기에서 했다. 시기는 언제다. 장소는 어디다. 그러면 특징은 뭐다. 뭐는 주의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쫙쫙쫙 쓰면 딱딱딱딱 쓰고 쭈루룩 하면 표로 딱 보여주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된 거를 나중에 나눠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정리를 이렇게 정리하는 프린트들. 그래서 요거를 읽으면 다시 이렇게 갔다가 책으로 갔다. 요점 정리 갔다 책으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계속 이렇게 줄여야 보세요. 요거 볼 때 이틀 걸리면 요거 볼 때는 2시간 걸리네. 20분 걸린다는 거지. 그럼 반복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30%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나름 쓰지 않아야 될 게 뭔가? 예를 태음력 사용. 태음력 그럼 사용 안 했어요? 그거 왜 썼어요? 항어가 유역인데 이거 왜 썼어요? 상하고 X 쓰면 끝내네. 그럼 11C 쓰면 되네. 그러면 BC 11 이렇게 쓰면 되네. 상 X 황어강 끝이네. 오. 뭐 우예요? 봉건제를 실시하지 그럼 먹어요? 수도북은 왕, 그전 기타 제국, 뭐 나머지 지역 써도 되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혈연관계 이렇게 쓰면 되지. 이렇게 연결해서. 그러면 왕실 화살표 이렇게 하면 끝이네. 몇 글자 없어요. 그 연구를 하면서 쓰는 것도 했는데 한두 번 쓸 거야. 몇 년을 써야 되는데. 뭘 사용하다고요? 약자. X도 쓰고 이런 것도 쓰고 이런 것도 쓰고 관탄에 이렇게 가는 것도 쓰고 표도 만들고 나머지 내가 복원할 수 있으면 된다고. 동아쌤입니다.